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올 시즌 대활약으로 2026 월드컵에 깜짝 등장할 축구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25-26 시즌 활약상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마르코스 세네시입니다. 세네시는 2025-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왼발잡이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5대 리그의 왼쪽 센터백 중 전진 패스와 상대 박스 내 볼 투입 비중이 상위 25% 이내에 있을 정도로 도전적인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한 번에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나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시도하고 있고, 단순히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이전 시즌 역시 많이 시도했습니다. 올 시즌 센터백으로 벌써 4도움을 기록 중인 세네시는 아르헨티나 수비진의 노세와 부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22년 이탈리아 기와 제의를 받기도 했던 그는 나의 조국은 아르헨티나라며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뛰어난 왼발 빌드업과 제공권 장악 능력은 스칼로니 감독에게 너무 매력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9위는 주앙 페드로입니다. 2025년 7월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팀으로 옮긴 페드로의 활약은 곧바로 클럽 월드컵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득점보다 뛰어난 게 수비 가담과 연계 플레이,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 왼쪽 윙어 등 다양한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첼시에서 현재 올 시즌 32경기 12골 5도움을 기록 중인 페드로의 활약은 놀랍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안젤로티 감독은 그를 지켜봐 왔고 2025년 A매치에서 4경기 투입도 시켜봤죠. 비록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지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형 스트라이커를 찾았습니다. 히샬리송이 잠부상이 많고 엔드릭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안젤로티 감독은 주앙 페드로에 대해서 젊고 개성이 강하며 브라질 대표팀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2001년생의 젊은 스트라이커가 어쩌면 브라질의 새로운 원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8위는 웨슬리입니다. 이 생소한 이 선수는 2025 클럽 월드컵에서 활약이 기폭제가 되어서 스카우터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바르셀로나, 첼시, 리버풀 등 다수의 빅클럽과 연결되었으나 AS 로마가 먼저 370억을 들고 브라질 클럽 플라멩고를 설득을 했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의 강력한 러브콜에 웨슬리는 러시아, 제니트를 거절하고 이탈리아로 향했죠. 로마 합류 직후 웨슬리는 적응기 없이 주전자를 꿰찼습니다. 주전 라이트백으로 공격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리그 3골을 기록 중입니다. 크로스는 조금 아쉽지만 폭주기관차 같은 전진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알베스의 은퇴 이후 확실한 주인이 없는 브라질 라이트백 경쟁 상황에서 안젤로티 감독은 반데르송, 다닐루, 양쿠트를 테스트하며 저울질 중인데 웨슬리는 로마에서 3백과 4백을 오가며 하이브리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브라질 라이트백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위는 케빈 샤데입니다. 요즘 독일 축구가 점유율보다 압박과 역습을 섞어 쓰기 시작하면서 샤데의 가치가 상승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스피드를 가진 샤데는 올 시즌 리그 최상위권의 드리블 돌파와 스프린트를 시도하고 있죠. 벌써 리그에서 6골과 3도움, 독일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던 그에게도 2025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11월 그나브리의 백업으로 월드컵 예선 경기를 뛰며 오랜만에 독일 선수로 뛴 것입니다. 브렌트포드의 공격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그는 기복이 심한 리로이 사네의 대신할 새로운 선수로 주목을 받았고, 직선적이고 성실한 압박 능력은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의 플랜 B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위는 자이드 엘말라입니다. 토니 크로스와 균도한 이후 중원의 세대 교체를 고심 중인 독일 축구는 일단 현재는 고레츠카, 키미 2명의 1995년생 듀오에게 맡기고는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단계로 파블로비치와 더불어 우에드라오고를 대표팀에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에드라오고가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쾰른의 자이드 엘멜라가 떠올랐습니다. 2025년 11월에 이미 성인 대표팀에 첫 발탁되어 기량을 입증한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7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집만 하고 데뷔를 못했던 엘말라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대표팀 내에서 조커카드로 26인 독일 대표팀 엔트리 합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센세이션한 이 19살 유망주가 과연 2026 월드컵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5위는 사무 아게호아입니다. 스페인 축구는 오랫동안 가짜 9번을 활용해왔고 최근 아게호아의 등장은 스페인 원톱을 바꿀 새로운 얼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번 시즌 30경기 20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득점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아게호아. 얼마 전까지 국내 축구 팬들에겐 오모로디온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던 이 선수는 193cm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앞세워 공중볼 장악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배우 침투 능력까지 겸비해
현대적인 9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톱 공격수였던 모라타는 이제 나이가 많고 현재 주전 오야르사발의 백업으로 아게오와가 딱입니다. 오야르사발이 창이라면 아게오와는 망치같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4위는 마그네스 아클리우슈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의 국가대표 은퇴 이후 프랑스 축구는 공수 연결고리를 찾았고 마이클 올리셰, 셰르키 등 뛰어난 재능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AS 모나코의 아클리우슈가 지난 시즌 7골 5도움에 이어서 올 시즌도 다재다능함을 리그왕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왼발잡이인 그는 우아한 기술과 영리한 축구 지능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즐겨합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테리 앙리 감독의 지휘 아래 은메달을 획득하며 주목을 받은 그는 2025년 8월 데시안 감독의 부름을 받아 프랑스 대표팀에 드디어 이름을 올리며 성인 대표팀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라는 거대한 팀에서 이성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따라서 아클리우슈가 뚫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지만 중앙지향적이고 팀 밸런스를 중시하는 데시앙의 성향에 부합할 수 있어서 월드컵 후반전 경기 흐름을 바꾸는 교체 카드로 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위는 루카 부슈코비치입니다. 2007년생인 부슈코비치는 193cm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더불어 현대 축구 센터백에게 필수적인 빌드업 능력을 겸비한 수비수입니다. 2025년 토트넘 합류 직후 곧장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로 임대료가 성장 중인데 올 시즌 승격팀 함부르크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으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죠. 위협적인 득점력과 후방 빌드업 능력이 특징,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어리지만 2025년 9월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첫 A매치 데뷔를 치렀고 그바르디올에 이어서 새로운 괴물 수비수를 찾은 것입니다. A매치 이제 2경기인 이 선수는 얼마 전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며 큰 경기에 강한 면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2위는 미카 고츠입니다. 어느덧 아약스로 이적해온 지 3년째인 고츠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를 지배하는 윙어로 거듭났습니다. 리그 19경기에서 10골과 7도움을 올리면서 성인 대표팀 부름을 재촉하고 나섰죠. 네덜란드 협회의 러브콜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벨기에 대표팀 승선이 유력합니다. 폭발적인 드리블과 창의성, 득점력은 전성기 시절 에당 아자르와 유사한 면이 보입니다. 벨기에 국대는 윙어로 제레미 도쿠, 트로사르가 있긴 하지만 미카 고츠는 도쿠와 트로사르의 장점을 모두 가진 선수라는 것입니다. 아약스 입장에서 이미 빅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는 고츠가 2026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길 원할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니코 파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니코 파스가 이탈리아 콤으로 이적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의 지도 아래 그는 세리에 A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 시즌 8골 6도움으로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15개 근접했고 2025년 10월 아르헨티나 국대 멤버로 처음으로 풀타임 경기를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엔 맥 알리스타라 확고한 미드필더 자원과 엔조 페르난데스까지 있지만 니코 파스가 이탈리아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떠오르면서 스칼로니 감독의 선택지는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칼로니 감독은 친선 경기에서 메시가 부재한 상황을 가정하고 파스에게 2선 중앙 프리롤을 부여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죠. 스칼로니 감독은 파스의 침착함, 예리한 시야, 좁은 공간에서의 빠른 패스를 높이 평가하며 2026 월드컵에서 메시의 부담을 덜어주고 게임 흐름을 바꿀 주고 카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